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에서 다시 상한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기판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 유리기판의 경쟁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올 수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TSMC, 대만의 TSMC가 독주 체제입니다. 워낙 이제 이 TSMC가 잘 나가게 되면서 최근에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를 추월을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나타나게 됐었죠. TSMC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시장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크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죠. 지금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설계를 하는 팹리스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 팹리스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위탁 생산을 해주게 되는 파운드리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설계를 하면서 제조까지 하는 기업이 종합반도체 기업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설계와 제조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겠죠. 현재 TSMC가 독주를 하고 있는 게 이 시장이죠. 파운드리 시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설계와 함께 파운드리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만들고 있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장이 지금 AI 반도체 시대에 있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팹리스 쪽에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잘 나가게 된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와 이 파운드리 AI 반도체 제조를 해주고 있는 TSMC 쪽의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엄청나게 이 3나노, 4나노, 5나노까지 TSMC의 엄청난 독주 체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2나노 상용화 국면에 있어 가지고는 균열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좀 균열이 일어나야 돼요. 대만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안 좋죠. 지금 2나노 공정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퀄컴 같은 글로벌 팹리스들이 2나노를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처럼 그냥 뭐 반도체 칩 팔아가지고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팔아먹을 수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최첨단 기술들을 때려 박아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애플이나 퀄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나노 공정을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 공정에서 상당한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한 50% 정도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러면서 50%에서 한 6, 70% 정도는 나와야 이제 수율이 더 올려야 되겠지만, 6, 70% 정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돈 벌면서 이제 공정은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6, 70%를 삼성전자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고, 이미 이제 삼성전자는 이 2나노 쪽에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등 글로벌 팹리스들과 파운드리를 협의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TSMC가 현재 이 첨단 패키징을 독점하고 있는데, 유리기판을 국내 기업들이 상용화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 분명히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경쟁이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TSMC가 최근 2나노 양산에 돌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주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제조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TSMC의 또 다른 대형 고객들인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모바일 팹리스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2나노 공정을 적용을 주저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그냥 AI 반도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갖다 쓰는데, 2나노 공정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심지어 TSMC의 최선단 공정을 지금까지 싹쓸이 했었던 애플도 이거를 엔비디아한테 이 자리를 내줬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양산에 돌입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제 9월인가요? 지금 이제 애플의 아이폰 17이 나오죠. 이 17에 2나노 공정이 쓰이지 않습니다. 3나노 공정이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아이폰이다라고 하면은 양산 돌입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2나노 양산이 돌입하고 거의 1년이 훌쩍 지난 후에 애플이 이 2나노를 적용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2나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모바일 AP들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라고 하는 거겠죠. 향후 1년 뒤에 좀 가격이 안정화되고 수율이 더 올라가겠죠. 1년 뒤에는 이 2나노 쪽에서. 그럼 가격이 더 괜찮아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팹리스들이 이 2나노, TSMC의 2나노 공정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두 번째 공급사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째 공급사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물량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TSMC가 하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다른 이제 보급형 라인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좀 물량을 주게 되면서 TSMC와의 이런 가격 협상력 같은 경우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도 줄이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글로벌 IT 전방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2나노 공정에 엄청난 비싼 이런 비용들을 팹리스들이 감당할 여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글로벌 주요 팹리스들이 내년까지는 3나노 개선 공정으로 칩 제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지금 성능 차이가 극명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나노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나눠 가면서 3년 이상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 3, 4년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2나노 시장이 크다, 길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간을 벌었죠. 그래서 2나노 파운드리 수요를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엑시노스 2600 현재 시제품 양산 2나노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갤럭시 S26 쪽으로 탑재가 추진이 되게 된다. 그래서 2나노 수율이라고 하던가 성능 같은 경우는 기대 이상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데 성공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TSMC 쪽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된다. 실제로 지금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성능이 이제 극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여기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폼팩터라고 하던가 예를 들어서 폴더블 폰 내지는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좀 이제 가벼운 모델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엣지 모델,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에어 모델,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AP 쪽에서 성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 팹리스들 쪽에서 좀 제한을 지금 두면서 이제 발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 이 TSMC 쪽보다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쟁이 충분히 모바일 AP 쪽에서는 가능해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나노 공정부터 이제 최상위 플래그십 AI 반도체는 TSMC 쪽에게, 그리고 보급형은 삼성전자에 맡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반도체 수출이 재개됐는데 이것도 삼성전자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HBM 쪽보다는 GDDR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량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공통으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패키지 딜로 더 좋은 단가를 제시해주게 된다라고 하던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현재 엔비디아와 유일하게 좀 대적을 하고 있는 유의미한 그런 뭐 AI 반도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AMD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용 AI 반도체 미국 정부 수출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으로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나 퀄컴 테슬라 쪽과 이제 삼성전자가 공정을 평가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나노, 4나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최초 타이틀을 가져오기 위해서 좀 무리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2나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율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빅테크와 이런 대형 고객사들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토탈 솔루션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그런 기업이겠죠. AI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도입이 되게 되는 AI 메모리들 이거를 이제 패키징을 할 수가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 메모리도 자체 생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가지고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AI 메모리 공급까지도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의 파운드리에 수율이 올라가게 되고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거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AI 반도체 시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파운드리의 대형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확보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현재 이 반도체 유리 기판이 TSMC의 바로 이제 이 파운드리 시장 패권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로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현재 유기 기판이나 실리콘 중간 기판, 이게 인터포저죠. 이 부분을 활용을 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TSM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이런 중간 기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AI 반도체 패키징이 가능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 기판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중간 기판 같은 경우도 아예 대체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리 기판이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TSMC가 없다고 하더라도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이 가능해지게 된다. 심지어 지금 TSMC 대만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리기판 쪽에서 공정 우위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 같은 경우는 TSMC가 유리기판 적용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유리기판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까. 내재는 이제 기판을 적용하지 않는 무기판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제한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TSMC가 이 다음 현재 지금 이 추격차를 어떻게 유지를 하게 되느냐, 삼성전자는 이 유리기판 상용화가 가능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굉장히 크게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유리기판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 칩 구조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현행 첨단 반도체 웨이퍼, 중간 기판, 그리고 본 기판, 이런 구조에서 이게 없어지게 되면서 웨이퍼와 기판 구조로 다시 이제 일어나 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실리콘 중간 기판을 없애면은 칩 두께가 25%가량 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열 배출 같은 경우도 유리하죠. AI 반도체 지금 성능이 너무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발열 문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KC 쪽과 그리고 애플은 삼성전기 쪽과 협력을 해가지고 AI 반도체나 최신 AP 쪽에 유리기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그런 상황이에요. 팹리스인 TSMC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인 지금 지배사업자가 TSMC가 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TSMC가 이 판가를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TSMC 외에는 팹리스들이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비싸게 불러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SMC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고 있다. 지금 2분기에만 매출을 40조, 50조, 영업이익 20조, 30조 이렇게 벌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간 기준으로 수백조의 영업이익이 100조 가까이 이제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50, 60%
50%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면서 팹리스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도 7만 원 구간 이제 돌파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 삼성전자는 냉정하게 AI 반도체 시대에서 뒤쳐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자체적인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뒤처지게 되면서 작년에 이제 7월, 8월 이후로 엄청난 주가 폭락이 나타나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유리기판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첨단 패키징의 경쟁력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점유율도 올릴 것이고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싹 쓸어먹고 있는데 이 HBM의 점유율 같은 경우도 올라가게 되면서 메모리 사업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지게 될 거고 파운드리 경쟁력이 좋아지게 되면은 스마트폰 쪽에 이제 AP 같은 경우도 제조하게 되면서 칩 제조 비용 1년에 수십 조씩 내고 있죠. 퀄컴에다가 이거 줄이게 되면서 스마트폰 쪽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좋아지게 되겠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업 전반의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탈환할 수가 있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도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위였죠. 이 압도적인 세계 1위 기반으로 삼성전자가 TSMC가 점령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분명히 지금 이제 경쟁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탈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TSMC는 지금 피크를 찍은 거겠죠. 여기서 뭐 더 좋아질 수가 있겠느냐. 현재 압도적인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진으로 국내 증시 소부장 업계가 수년 동안 적자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같은 경우도 선별적인 그런 장세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고 삼성전자 왕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레벨업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 증시에 삼성전자가 돌아와야 실제로 그냥 기대감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져야 우리 증시 전반적인 실적의 그런 좀 레벨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체질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세 상승장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국내 주요 오사트 후공정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쪽에서 국내 1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고 후공정 턴키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면서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패키징에다가 패키징 테스트까지 일원화 하는 지금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실적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쪽 파운드리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좀 부진하게 되면서 5년 동안에 이제 주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 엑시노스 2500 양산 돌입하게 되면서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제 내년에 2나노 2600 공정까지 지금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게 될 거다. 현재 이제 좀 증권 업계에서도 현재 주가 역사적인 바닥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 쪽으로 관계사에서 AI 반도체 필수 소재 납품하고 있겠죠. 이런 AI 반도체 쪽으로 협력 확대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 시스템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OLED 장비 같은 거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기업들로 기술력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포트폴리오 확대하고 있겠고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히 지금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에 반도체 기술력을 더해가지고 유리기판 장비 개발 돌입했습니다. 향후 기판을 판매하는 사업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겠고 파인메탈 마스크나 초방막 강화 유리 UTG 이런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들 보유하게 되었고요. 현재 삼성전기 쪽과 유리기판 장비 개발 협의 중인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겠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런 이제 좀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자로 찍어 드렸었던 현대임스 하루 만에 20% 가깝게 급등 나와줬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한 100만원, 200만원 단타 진입해서 하루에 한 5만원,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100%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맨 위에, 메인 화면 맨 위에 보시면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링크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설치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